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자, 가요. 잠깐, 이 영상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가와 함께하는 심리용톡 카가톡입니다. 저는 오늘 카가톡을 진행할 심리용 분석가 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콜리님. 네, 안녕하세요. ESFJ 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ESFP 유리알입니다. ENFJ 흰이에요. 네, 세 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했던 주제와 좀 다르게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 저희들의 좀 이야기를 각자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저희가 주제, 오늘 저희는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긍정적인 얘기를 늘 할 수 없으니까 네. 다루기 좀 어떻게 보면 껄끄럽고 불편할 수 있는 주제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어떤가 궁금할 수도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싫어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싫어하는 사람은 대처하는 방법. 그게 이번 토픽에 흰님이 좀 고르신 주제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골랐어요? 그런 게 아닌가요? 흰님이 첫 번째로 골랐잖아요. 맞아요. 흰님이 처음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싫어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내가 먼저 얘기하는데. 네,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예, 사실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건 좀 거짓말이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각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는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일반화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의 심리 유형을 보면 약간 외향적인 분이 지금 세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렇게 내향이거든요. 혹시나 외향 내향에 따라서 이런 차이들이 좀 나타날지도 한번 안 나타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각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주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싫어하는 감정을 느끼는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각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났을 때 싫어하는 감정을 느끼게 될까? 흰님은 좀 있나요? 그런 패턴들이 있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별로다 라고 느껴지는 패턴. 좀 약간 내 사회에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이다? 누구나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은 근데 그게 되겠어?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탁탁 끊는 그런 대화 패턴을 가진 사람과는 좀 대화하기가 맥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혹시 제가 가정을 해봐서 이런 건가요? 만약에 저희 네 명이 막 테이블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분위기가 막 하하호 막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요. 갑자기 여기서 제가 근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가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툭툭툭 내뱉는 말이 늘 부정적인 말인 맞아.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니까 의견인데 뭐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 그것도 별 소용없는데. 안 그럼 될 이렇게 것 해보면 같은데요. 소용없는데 그거 안 될 것 되겠어? 같은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근데 그거 일단 그런 사람들은 접속사에 근데 그거 약간 근데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별로야. 근데 그거 안 될걸? 근데 그거 소용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같네. 근데 이게 저도 근데 회사의 부정적인 사람. 불편하겠군요. 근데 만약에 두 가지 케이스를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흰님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막 한쪽 방향으로 잘 통합이 되어 갔는데, 만약에 카가 A가 나도 같이 막 웃고 박수 치고 막 동의를 하면서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태도와 처음에 다 웃고 한 방향으로 갔는데 저 혼자만 근데 약간 이런 태도가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익숙하지. 근데 약간 난 지금 안 해. 제가 느끼기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 그런 분위기에서 부정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의견 제시처럼 보이는데, 맞아.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 야 오늘 뭐 화장 잘 먹었다 이런다. 근데 거긴 되게 별로다. 약간 이런 그런 식으로 느낌, 그런 이게 느낌. 듣는 순간 어. 진짜 뭐지 그러니까 하는 안 좋은 거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그 느낌이네요. 느낌. 우리 다 같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근데 별로야. 좀
너무 달아. 약간 이렇게 그게 그냥 배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모든 거에 대해서. 맞아. 약간 뭐 옷을 여자가 되게 이쁘게 꾸미고 나서 나 어때? 라고 딱 얘기를 했어도 설령 그게 진짜 이상하고 나빠도 그거 되게 괜찮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야 너 그 진짜 어디서 주워 입고 왔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는 느낌 자체가 이미 너무 싫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약간 드는 느낌이 그 심리 유형적으로 콜리님이 ESFJ고 흰님이 ENFJ인데 뭔가 여기서 되게 얘기가 잘 통한다는 느낌이 막 좀 들어. 그러니까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냥 이런 어떤 그 콜리님도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나는. 아. 그러니까 방금도 뭐 어디 가서 뭐 이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경험을 떠올리려면 오래 걸려요. 근데 확실히 되게 좀 그런 부분이 잘 통한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사실은 뭐 외양 내양 다 약간 싫어하는 케이스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누구나, 그런 사람은 좀 그렇죠. 희님은 주로 그렇게 좀 부정적인 경향으로 하는 그런 분들한테 주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그 말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부정을 위한 부정이라고 해야 되나? 부정을 위한 부정이다. 네. 그냥 일단 반대, 일단 싫어. 근데 그걸 좀 상대방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맞아. 보통 보면 네. 그냥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 그렇구나. 저는 이 부분은 저도 동감이 가요.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콜리님은 주로 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좀 만났을 때 싫어하는 감정을 느끼나요? 이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네. 거는 이건 좀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 되게 계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 계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 계산적인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기적이기만 와 거기서 뭘 그렇게 혼자서 잘 해먹으려고 약간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느껴져요? 저도 저희가 이제 최근에 느꼈던 상황은 공동체에서 다 같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공동체의 커리어를 자기한테 끌어다 쓰면서 본인이 되게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건 약간 말 그대로 서로 간에 다 협력을 통해서 뭔가가 있는 건데 그거를 마치 자기 혼자 다 해낸 것 마냥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을 봤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 넘버원 등극을 했어요. 저도 약간 그렇게까지 사람을 싫어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플러스 부정적인 말투까지. 그래서 그랬던 경우도 있는데. 희님이 말씀하신 거 플러스 알파로 같이 와서 막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좀 별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딱 종합하자면 인간미가 너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 조금 이거는 일반적인 항상은 아닌데 조금 같이 뭘 좀 해보자 했을 때 힘들어. 좀 이런 거 좀 조금 그러니까 싫어까지는 아닌데 조금 아쉬워요. 뭔가 같이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나? 약간 이걸 지금 되뇌어 봤을 때 제가 좀 외향형인 사람이라 내향형인 사람들은 그거에 있어서 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힘들어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구나. 어떠세요 내향형? 어떠세요 내향형?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콜리님하고 비슷한 게 좀 있네요. 저도 뭔가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웃으면서 뭔가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뭐 되게 공동체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이득을 챙겨갈 만한 이런 것들을 계산을 되게 잘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봤을 때 겉과 속이 좀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장 좀 이렇게 싫어하는 감정이 느껴요. 그래서 원래 마음속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요. 관심을 받고 막 내가 빛나고 싶은데 겉으로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모두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위선자 같은 모습의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유리알님은 유리알님은 어떠세요? 어떤 걸 싫어하세요? 혹시 저희 싫어하는 건 아니죠? 네. 카카님 맞는 것 묘사하시면 같은데? 되겠다. 맞는 것 같은데? 저 생각해봤는데 지금 떠오르는 건 두 부류. 근데 한 부류는 약간 좀 고맙거나 미안해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아. 그 말이 뭔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난 아니다, 사람. 난 아니다. 다행이다. 넌 아니네. 예. 그러니까 뭐 고마우라고 미안하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 그러니까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이라고 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의를 계속 베푸니까 그걸 권리로 아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뭔가 자기만의 그 신념이나 자기만의 뭐 이렇게 사고적인 체계로 상대방을 다 해석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직접적인 얘기를 오랫동안 해보지도 않고 뭐 쟤 이런 거 보이니까 쟨 저런 사람 너 이래서 저렇네 하고선 자기만의 뭐 이론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그런 사고 방식대로 그 사람을 해석하려는 사람을 보면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뭔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각자가 다 좀 더 힘든 포인트가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러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좀 더 좋지 않은 감정이 올라오는 그 사람들의 특성들을 저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조언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좀 어떨까 싶은데 흰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 부분이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좀 이렇게 관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말을 안 해요. 말을 같이. 안 한다? 같이 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막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부정적인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면 그냥 아무 대답 안,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요 그 말에. 흰님이 거의 시즌 4까지 보였던 모습인데. 그러니까 딱히 뭐 거기다 대고 제가 막 싸움을 일으키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네. 그냥 반응을 안 해버리는 편이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좀 싹 그거를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허허허 웃으면서 농담처럼 다시 긍정적인 분위기로 혹 넘어오는 듯한 이제 농담을 던진다거나 그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흰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이 흰님께 어떤 조언을 한다라고 하면 좀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저는 만약에 네. 지인 관계라면 그냥 아예 관계를 끊어서 얼굴조차 안 보고요. 근데 이게 항상 발생하는 문제점이 회사나 어떤 특정 모임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상황? 그래서 약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는데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하는 방식이 어떠냐면은 싸워요. 싸운다. 상하 관계 없이 제가 싸워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안 싸운다고 느꼈는데 주변에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계속 뭐지? 갑자기 말이 생각이 나네. 뭐로 계속 가주면 뭐로 먼저 한다? 그러니까 착하게만 대해주면 약간 호구로 본다. 가만히 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네. 가만히 줄 아냐? 흰님이 저자는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그 난 생각이 가만히인데. 그러니까 그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서 억압되고 있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계속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할 거고 그걸 내가 듣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표출하면서 자기는 그 정신적인 해소가 됐는데 난 이 사람의 부정적인 걸 해소해주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로 해서 계속 좀 맞받아 쳐요.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건 내 잘못도 있지만 누구누구님 잘못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싸우는데 그렇게 해서 관계가 틀어진다 해도 저는 그 관계는 어차피 틀어질 관계였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요. 그냥
그래 그럼 나라도 좀 일종의 정신 승리라도 좀 하자. 나도 좀 싸워야지 해서 계속 싸워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내가 예의에 없게 행동하지는 않는다가 중요해요. 예의 없게 하지는 왜냐면 않는다. 내가 예의 없게 하는 순간 그런 생각, 내가 이 사람과 똑같은 좀 저급한 사람이 되어버린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선이 되지 않는 싸워버려요. 네. 그러면 좀 낫더라고요, 확실히. 그렇게 대처를 한다. 그거를 제가 못 하거든요. 네. 저의 그 애니어그램적인 뭐 고착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싸워버리는 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죠. 그만 수동 공격을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예. 사실 그 말 하려고 했어요. 흰님에서 느껴지는 그 수동 공격은 맞아요. 막 지각하고 막 엄청 졸려하고 막 예예. 어우 예. 수동 공격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건 그런 것도 많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그 뭐 비슷한 또 고민이었지만 또 콜리님도 아까 싫어하는 사람이 좀 그 되게 집단에서 마치 모든 내 공인 마냥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려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싫어하는 감정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혹시 콜리님은 그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좀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셨나요? 아까 싸운다고 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싸운다고? 네. 싸운다고? 그게 싸우는 거기도 저는 그 한데 흰님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처할 때 그걸로 봤는데 자기 상황도 같이 네, 이야기하는 제가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더 구체적인 말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싸웠을 때 한 얘기인데 제가 스스로도 해놓고서 이거 말 잘했다라고 느낀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도 조금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저는 누구누구님 그런 사람인 줄 아닌 줄 알았는데 실망했어요. 딱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거기서 확 이렇게 뭐라고 하지? 기가 확 죽더라고요. 콜리님 네. 중대장이신가 봐요. 네. 아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예. 누구누구님 되게 그 전까지 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인 줄까지는 몰랐는데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했던 그 아까 말씀드린 예의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너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이렇게 봤는데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같이 저라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도 줄 수 있고 약간 그런 복합적인 말이더라고요. 되짚어서 그쵸. 보니까. 그래서 참 이게 뒤돌아서 좋은 말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좋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저의 차례인가요? 네. 카가님이 사실 제일 궁금해요. 왜요? 어떻게 왜요? 대처해요? 비밀인데요. 얘기 안 해줄 건데요. 이거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웃기다. 저의 방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멀리해요. 그냥. 만약에 멀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랑 다를 게 뭐예요? 조금 더 고급지게 얘기했을 뿐. 나도 비슷한데? 흰님과 다르죠. 왜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비슷한데요, 그럼? 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리해요. 님 화난 것 같은데. 미안해요, 화내지 마요. 여기 뜨거워요. 약간 저는 약간 더 공적으로 돼요, 그 사람과. 더 오히려 그 마음의 거리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면서 그 사람과 좀 더 공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는 예의를 지키면서 뭔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그냥 딱 공적인 거의 어떤 관계가 되게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싫은 사람에 대한 대처법이에요? 아니면은 뭔가 상대방과 관계가 좀 안 좋을 때 그냥 하는 대처예요? 약간 후자같이 들리기도. 그 두 개가 전자예요. 두 개가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공적인 관계로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예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예의를 지키면서 빈틈을 보이지 않고 빈틈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편하게 쓰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타인한테는
공격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또 불편함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 딴에는 그렇게 하는 게 나를 최소한의 방어를 하고 혹시나 무언가로 인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더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 거리를 두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의 거리를. 흰님과 좀 다른 게 흰님은 막 말을 안 하거나 졸거나 약간 뭐 약간 이런 방식일 수 있는데 저는 좀 달라요. 예. 아 약간 좀 느낌이 흰님은 그냥 넌 떠들어라 약간 그냥 이런 느낌으로 약간 돌을 던져 그냥 이렇게 약간 그냥 맞아주고 있는 느낌이고 약간 카가님은 이렇게 펜스 이렇게 치는 느낌. 오지마 이렇게 창. 약간 그 방식이 제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근데 그럼 기분이 좀 나아지시나요? 살린 소리 좀 나아지시나요? 안 나와줘요. 화가 나. 새 감정형이 서고형. 아 이게 확실히 뭔가 이렇게 감정의 틈에 있으니까 되게 힘들어. 그런 건 있어 약간. 근데 그렇다고 막 나아지지는 않고 더 불편한 상황이 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드니까. 괜히 내가 싫어하는 이 화난 감정으로 대하다가는 험한 말이 나갈 수도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대하는 건가요?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마음 편하진 않아요. 계속 불편한 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더 불편하게 만들어져서 더 심각한 상황을 막을 수 있구나라는 어떤 안정감이 약간 자꾸 드는 느낌이 같은 동기예요 저도.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그거는 있어요. 카가님이 네. 뭔가 그 상대와 어떻게 하는 느낌보다는 되게 자기 자신이랑 싸운다? 자기 자신 네 맞아요. 과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아요. 지금 하시는 대처 방법이. 제 안에는 제가 너무도 많거든요. 조성모 씨. 그래서 전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예. 제가 아무 말 안 하는 게 막 너는 떠들어라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괜히 여기서 내가 한마디 했다가 안 좋은 말이 나갈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더 진짜 말 그대로 쌍욕이 나갈까봐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면은 그 어떤 말이든 조사든 뭐든 약간 미묘하게 그런 게 묻어서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싫어서. 그게 싫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어떠신가요? 네. 유리알님은 좀 뭐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를 극복하는 뭐 방법이나 대처 방법 혹시 있나요? 극복하기보다는 네. 싸우는데 싸운다. 약간 싸움파, 싸운다. 회피파. 주먹을 불 끄지고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렇게 이런 건가요? 옥상을 따라와. 카가 옥상을 따라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약간 양극단의 방법인 것 같은데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그 사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수동 공격성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묘하게 기분 나쁘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말로? 뭐 예를 들면은 해봐 한번. 제가 네. 카가님 이거는 근데 화난 상황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싫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대처하는 방법은 비슷하니까 카가님이 싫어요 제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만 콜리님하고 흰님한테만 안부를 이렇게 묻는다던가. 왕따시키는구나. 저 당한 것 같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진짜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는 의도가 있는 거죠. 무의식 중에 저 사람이 제가 지금 나한테 화가 났구나라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라는 그거를 깨닫기 전까지 약간 유령 취급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무리에서 뭐 우리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서 이렇게 뭐 카가님 좀 여기 제 옆에 계셔가지고 제가 얘기하기 힘든데 그럼 밥 먹을까? 그래 이러면서 이제 약간 몸을 이쪽을 돌려서 뭐 얘기를 할 수도 이게 있고. 유리알님이 더 잘 먹히는 이유를 제가 방금 깨달았는데 평소에는 그만큼 친절하고 막 상냥하게 잘 대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을 때 온도 차가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카가님이 이런 방식을 쓰신다면은 상대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잘 몰라요 상대방. 카가님 혼자서 되게 열심히 계속 싸우시는. 근데 잘 몰라요 상대방이. 네. 그리고 뭐 아니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얘기했던 뭐 자기만의 논리로 상대방을 해석하려는 사람한테는 저도 약간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다행이다.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무조건 제가 혼자 결론 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보려고도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분위기가 평화로우니까. 근데 이게 도무지 나만의 생각으로 저 사람을 저렇게 막 해석해버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불러 앉혀놓고 얘기해요.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좀 얘기하는 편이에요. 좀 직면한다고 해야 되나? 네. 상대방은 매우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이 좀 약간 되게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궁금한 게 둘 중에 더 싫은 사람한테 쓰는 방법은 뭐예요? 더 싫은 사람한테 전자. 무시하는 유령 취급하는 거. 근데 나 되게 신기한 게 저랑 저희 유리아님은 관계가 나빠요. 관계가 나빠서 서로가 싫어하는 방법을 써요. 근데 그래도 서로가 전혀 그런 거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여기는 저한테 저를 안 보고 해도 저는 그런 건 좀 못 느끼고 잘. 왜냐면 저도 공적인 거리를 두려고 했으니까. 너무나 잘 맞는 호흡이야 이게. 겉으로 보기엔 매우 평화로운. 겉으로 평화롭지만 서로가 방법을 쏘겠지만 안 통해 상대방. 전혀 안 먹혀. 약간 그런 방법 같아 지금. 네. 약간 그런 거네요. 그 둘이서 공격을 했는데 속성이 뭔가 안 맞는 거네. 그러니까 유랄님은 저를 안 보고 여기한테만 안보 물어보는 거는 야 카가 너 지금 잘 알아라. 너 잘못한 거 있어. 이거 알려주기 위한 건데 저는 어차피 제가 싫어요. 그러면 저는 거리를 둬요. 어차피 저한테 안 물어봐도 관계 없거든 나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게 안 돼. 그래서 카가님 모르셨구나. 메시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카가님 모르셨구나. 그리고 어차피 나도 공적인 거리를 둬도 이쪽은 어차피 날 안 보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뭔가가 서로가 모르는 거야. 근데 겉으로는 되게 평화로워 보여.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이런 어떤 원리가 그렇구나. 재밌네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뭔가 서로 간에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방송이긴 하지만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이럴 때 쓰는 꿀팁 같은 거 각자 혹시 있으신가요? 꿀팁이라. 네,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 대처하는 꿀팁 뭐 이런 거. 저는 원 패턴이라 늘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원 저는 패턴이라.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무 말을 안 하면 더 좋다 약간 이런 거. 근데 그 아무 말 안 하는 게 이게 의지적으로 이 사람을 공격해야지 하고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불편하니까 그 모든 걸 다 회피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게 난 상대한테 데미지가 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공격하시는 분이 카가님 같은 스타일이면 또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카가님은 이렇게 모를 만한 게 많아요. 나 바보 아니에요. 알거 알아. 너 왜 그래? 나 알아. 알거 왜 그래? 근데 사실 꿀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방송에서 해왔던 또 유랄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아이메시지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긴 한데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게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딱 나를 부여잡고 내가 오해되지 않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다가가서 비폭력 대화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사실 올바른 정석이죠. 정석인데 쉽지는 않죠. 근데 이게 또 싫어하는 사람도 두 가지 갈린 게 이 사람이 내가 마음으로는 사실 좋은데 나한테 뭔가 이렇게 상처 줘서 그렇게 미워 이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과 상종도 하기 싫고 내 인생에서 그냥 삭제하고 싶어 이런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그러니까 전자면은 뭔가 아이메시지도 이렇게 하면서 해결하고 같이 관계를 풀어가고 싶겠지만 후자면 굳이 후자면 좀 굳이 그걸 필요는 없죠. 저는 후자 같은 사람하고 싸울 때 마음가짐을 약간 되게 하찮은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요. 하찮은 프레임. 이 사람은 그냥
뭐 정말 어린 아이구나,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그냥 하찮은 사람이다라고 딱 씌우면은 제가 좀 더 싸우기 편해져요. 네. 그냥 다른 것들이 안 보이니까 그냥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 너가 뭘 알겠니? 약간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는 뭐 정신 승리지만 좋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위계를 만든 느낌이 딱 아, 드네요. 네. 위계 그래. 계층 만들어서 난 너보다 위고 넌 좀 나보다 아래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 할게. 약간 이런 느낌. 네, 실질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실질적으로 저보다 위로도 안 그냥 제 마음에서 깨버리죠. 네. 저는 조금 이게 꿀팁이 될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때일수록 저랑 많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랑. 그러니까 그게 저 상대방이 싫고 뭐 믿고 다 이런 게 어쨌든 내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뭐 방어 기제를 보인다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대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잖아요. 나한테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운해. 예를 들면 아까 그냥 아까의 예를 든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포함 근데 어쨌든 그 감정 상대방에게 느끼는 그 감정 컨트롤은 내가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럴수록 약간 나랑 대화하는 차원에서 저는 약간 다이어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감정일기? 감정일기를 많이 써요. 감정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써서 그러니까 이 쓰기 전에 감정을 수치로 매겨놓고 감정일기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감정 수치가 얼만큼 달라졌는지 또 수치로 이렇게 남겨놓기도 하고 주관적 불편척도 네네. 네,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도 감정 정리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시각적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수치로도 남기고 하니까. 저도 비슷한 방법인데 내가 그냥 이유도 없이 누군가가 싫을 때가 있어요. 싫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누군가한테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캐릭터고 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보여주고 싶은 어떤 우월감이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우월감이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현재 그 사람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타인한테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나의 어떤 한 자아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유리알님 방식처럼 내가 그 사람과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싶었지 내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지? 이런 것들을 내가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회상을 해보면서 좀 더 나를 돌아보면 내가 그 사람이 그냥 왜 싫은지가 조금 더 직면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직면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지적으로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말할 때마다 자꾸 말 끊고 방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지적으로 똑똑하고 우월감을 갖고 싶은 이미지가 안 되게끔 저 사람의 행동이 방해를 했던 거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구나. 왜 그랬을까? 이렇게 뭔가 나한테 질문을 던지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어떻게 보면 나의 탓 또는 나의 내면의 어떤 무엇일 수도 있는 것들을 다 그 사람의 어떤 문제나 탓으로만 돌려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까지 만들어 버리는 것들을 좀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은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내 안에서 자꾸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군요. 근데 약간 거기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한계라. 그 한계를 느끼면 싸우죠 다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종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 증후군처럼 다 받아주기만 하는 친구들이 가장 스스로가 스트레스가 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승화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그 작업이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걸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은 그게 힘들면은 본인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그냥 바깥으로 표출을 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걸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미움받을 용기가 떠오르네요. 네, 딱 그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도 또 어떻게 해보다 보니까 네. 이번 회차는 굉장히 좀 경험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저희 멤버들의 좀 더 이렇게 그 개인적인 특성도 좀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 네, 물론 그 꿀팁이 꼭 뭐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네, 나름대로 되게 재밌는 꿀팁도 들어보면서 또 좀 많이 배울 수 있고 재밌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해서 저희는 또 다음 회차 때 또 뵙고 더 재밌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